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올해 열심히 달리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활동량을 조금 더 늘리신다면 분명 연말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생보협회 금감원의 평균 공시이율 조기 공시 요청, 보험료 인상 물밑 작업 관련 기사를 뉴스핌이 작성했습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공시이율도 덩달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이율이 낮아지면서 금감원이 11월에 발표하는 평균 공시이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올해 적용한 평균 공시이율을 2.5%에서 내년에는 2.0%로 약 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협회는 이 평균 공시이율 공시 일정을 10월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정이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평균 공시이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를 확인한 후 예정이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즉 평균 공시이율이 0.5% 낮아지면 현재 2.5% 내외를 적용하고 있는 예정이율도 0.5%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율 인하 시기는 통상 보험사가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내년 1월 혹은 4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평균 공시이율이 정말 10월에 발표가 나면 예정이율 인하 시기는 1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금감원이 생보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11월 말에 평균 공시이율을 발표하면 내년 4월에 예정이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정이율이 0.5% 낮아지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내년 1월 혹은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설계사 여러분께서는 활동량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꼭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 백내장 수술담보서 분리한다 라는 기사를 비즈니스워치에서 냈습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 및 검사비가 각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어떤 병원에서는 1만 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120배인 12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병원이 이처럼 천차만별로 치료비를 책정하는 것은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환자에게 부담이 별로 없다며 고액으로 병원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와 비슷한 이런 의료 행위로 인해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건강보험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백내장 담보를 구분해서 보험금 지급을 낮게 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일반 수술비는 30만 원을 받는다면 백내장 관련 수술비는 10만 원만 책정하는 식이죠. 이처럼 정액보험 보장 금액이 낮아지면 백내장 수술로 인한 총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백내장 수술비가 총 200만 원이고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으로 20%인 40만 원을 내야 하죠. 이에 자기부담금을 백내장 수술비 등으로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장 금액이 낮아지니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선뜻 고액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보험사의 이번 상품 개정입니다. 현재는 한 보험사만 이런 결정을 했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담보를 분리해 운영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금융위 보험사 금리 리스크 재보험사의 분산 검토라는 기사를 뉴스핌에서 냈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여파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보험업계의 변화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이후 후순위채나 연구채 등 자본으로 인정을 받는 회사채를 대거 발행했습니다. 약 4년간 발행 금액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IFRS 17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 규모가 확충한 자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최근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자본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순위채, 연구채 발행으로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셈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후순위채나 연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보험사의 자본을 끌어와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공동재보험이 도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더 많은 후순위채나 연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채나 연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보험사의 또 다른 빚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보험사는 돈을 빌려서
빌려올 곳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정말 많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의 자본까지 끌어와서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재보험이 반드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험사는 IFRS 17 도입으로 멀쩡하던 보험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재보험이 도입된다고 보험사의 부담이 낮아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IFRS 17 도입 때까지 보험사들이 최대한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은 더 슬림화될 것이며 보험 사업비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보험시장 상위 10개국 중 나홀로 역성장이라는 기사를 아시아경제에서 썼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세계 10대 보험 대국 중 7위인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보험 산업이 역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역성장을 한 이유는 IFRS 17으로 인해서 저축성 보험의 수익성이 급감했고 수익성이 급감한 저축성 보험 판매량을 줄이다 보니 신계약이 줄고 수입 보험료까지 감소한 탓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축성 보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규모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장성 보험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많이 받으면 더 낸다. 탄력받는 실손보험료 차등제라는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썼습니다.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보다 더 많은 건수가 판매된 보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보다 손해율이 더 높습니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 상품이죠. 이 실손보험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율을 잡으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백내장 수술과 같이 실손보험을 활용한 의료 남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손보험은 대폭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형태가 조금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손보험도 조만간 지금과 같은 보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산업이 정말 급변할 조짐입니다. 이처럼 급변한 물결에 맞춰서 보험 설계사들도 적응해야 앞으로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